여러분, 나이가 들면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듣기엔 참 그럴싸합니다. 그런데요, 65세가 넘은 당신이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살다 보면 그 끝은 생각보다 끔찍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기분 좋게 시작했겠죠. 내가 가진 걸 나눠주면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하고 복도 많이 받겠지라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한번 베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점점 더 큰 기대를 걸게 되고 나중엔 그 기대가 당연한 권리로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더 심한 건 내가 그만두려고 하면 왜 이제 안 해요? 라며 비난하거나 멀어지는 사람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는 요구는 내 건강, 재산, 에너지까지 갉아먹습니다. 내가 베푸는 게 그들에게 당연하면서 호구 취급당하고 심지어 내 도움을 이용하려는 사기꾼들까지 몰려들게 됩니다. 베푸는 삶이 오히려 내 노후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65세 이후에 남들에게 이것저것 베풀며 살면 절대 안 되는 7가지 이유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듣고 나면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 고정관념을 당장 깨고 싶어질 겁니다.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현명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 베품이 당연한 줄 알게 된다입니다. 처음엔 좋은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저 사람 참 힘들어 보이네. 내가 조금 도와줘야지. 그런데 여러분, 한번 베풀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참 묘해서요. 한 번 받은 걸 고맙게. 여기다가도 2번, 3번 받으면 그게 당연한 권리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이웃이나 친척이 갑자기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번에도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처음엔 내가 돕는 게 큰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부탁이 점점 더 커지고 반복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어느새 그 사람은 이 정도는 저분이 당연히 해주는 거지 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더 심각한 건 한번 거절하기 시작하면 상대가 왜 이제 와서 안 도와주냐? 라며 서운함을 느끼고 오히려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돈이나 물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마음까지 베풀다가 보면 정작 내가 필요한 순간에 남아있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이젠 좀 쉬어야지라고 결심했을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에는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베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가 지치고 힘들어질 정도로 남들에게 의존심을 키워주는 일은 피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베풀 때도 한 번쯤은 이게 내게도 정말 괜찮은 선택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의 소중함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베품 아닐까요? 두 번째 이유는 사기꾼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은 사기꾼들에게 최고의 먹잇감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분은 남을 돕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야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멀리서 사기꾼들이 냄새를 맡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처음에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정말 어려운 처지에 놓였는데 도와주신다면 평생 은혜를 갚겠습니다 라며 눈물까지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엔 진심 같아서 도와줬는데 한번 도와주고 나면 그 다음엔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어서요 라는 말을 들으며 점점 더 깊이 얽히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다행이죠. 사기꾼들은 겉으론 딱하고 불쌍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속으로는 내가 가진 돈이나 자산을 어떻게 끌어낼지 계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사기꾼들은 개인적인 네트워크나 동네 소문을 활용해 그분은 이런 사정에 잘 도와주신다더라라는 정보를 퍼뜨립니다. 그 결과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사기꾼들이 순서대로 접근해오는 연속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노년에는 특히 방어벽이 중요합니다. 내가 힘들게 모은 재산과 시간을 지키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남을 돕는다는 좋은 의도는 필요하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제할 순 없다는 걸 명심하세요. 내 선의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순간 그들은 내 인생을 흔들어 놓을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가족들마저 등을 돌릴 수 있다입니다. 가족에게 베푸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지나치게 베풀다 보면 가족과의 관계까지 틀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나 친척에게 꾸준히 금전적 도움을 주던 부모님이 어느 날 더는 여력이 없어 이제는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지금까지는 왜 도와줬어요? 라는 서운함과 원망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더 심한 경우 그동안은 줬으면서 이제 와서 왜 안 준다는 거야? 라며 부모님의 도움을 권리처럼 여기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내 재산 분배나 유산 문제가 얽히게 되면 갈등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베풀었던 것을 다른 가족 구성원이 왜 저 사람한테만 그렇게 많이 해줬어요? 라며 따지고 들면 평화로웠던 가족 관계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될 수도 있죠. 심지어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결국 나를 원망하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가 가족들에게 너무 많이 베풀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을 돌볼 여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가족들이 나를 도와줄까요? 그동안 내가 베풀었던 건 이미 잊히고 우린 이미 받을 만큼 받았으니 이제 더는 못 도와준다는 냉정한 대답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노년에는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베풀며 희생하면 오히려 가족들이 나를 소홀히 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소중한 가족 관계를 지키려면 때로는 도움의 선을 긋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 이유는 내 노후 자금이 바닥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노후 자금은 평생의 안전망입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모으고 아껴서 만든 돈이죠. 그런데 이 소중한 노후 자금을 베푸느라 줄줄 새게 만든다면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셨나요? 내 노후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작은 금액으로 시작됩니다. 조금 도와주는 건 괜찮겠지라며 몇 번 베풀었는데 어느새 그 금액이 점점 커지고 반복되면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통장을 볼 때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아직 괜찮아라고 스스로 위안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갑자기 큰 병원비나 예기치 못한 사고 혹은 오래된 집의 수리 같은 나를 위한 큰 지출이 필요할 때 통장 잔고가 바닥난 걸 깨닫는 그 순간입니다. 내가 힘들게 모아둔 돈이 남을 위해 줄줄 새어나갔다는 걸 깨닫는 건 그야말로 충격적인 경험이 될 겁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이렇게 베푼 돈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도왔으니 나중에 조금이라도 갚아주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노년에 돈이 줄어드는 건 남 탓이 아니라 결국 나의 잘못된 선택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 자금은 나를 위한 보험입니다. 내 평화, 내 건강, 내 삶의 질을 지키는 유일한 버팀목이죠. 남을 위해 쓰는 건 좋지만 내 노후를 위협할 만큼 줄줄 센다면 그건 절대 멋진 일이 아닙니다. 내 노후를 먼저 지키는 것이 나를 위한 최고의 베풀미라는 걸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이유는 내 삶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돌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남들에게 이것저것 베풀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이 뒤로 밀려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내가 정말로 즐기고 행복을 느껴야 할 시간과 에너지를 남을 위해 쓰느라 정작 내 자신은 소외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 사람들에게 베푸느라 모임이나 행사 준비에 시간을 쏟고 자식이나 친척을 돕느라 매달 생활비에서 적지 않은 돈을 빼주고 친구들에게도 늘 먼저 손을 내밀고 있다면 과연 내 시간과 돈, 에너지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여행, 배우고 싶은 취미,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은 나중으로 미뤄지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나 스스로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남들이 기대하고 있으니 내가 이걸 포기해야겠지라며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점점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건 노년에 가장 피해야 할 상황입니다. 노년은 평생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주는 선물 같은 시기인데 내가 나를 돌보지 않는다면 누가 돌봐줄까요? 여섯 번째 이유는 내 건강까지 나빠질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베푸는 건 마음에 따뜻함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과도해지면요, 결국 내 몸과 마음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남들에게 이것저것 베풀며 에너지를 쏟다 보면 정작 내 자신을 돌볼 여력이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일처럼 보입니다. 친척들 챙기느라 장을 보고 이웃들에게 나눠줄 음식을 준비하고 친구 부탁에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그런데 이 모든 게 쌓이다 보면 어느새 나의 일상은 남을 위한 시간표로 가득 찹니다. 그 결과 피곤이 쌓이고 스트레스는 높아지고 나중엔 몸까지 탈이 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일을 멈추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꾸준히 베풀던 것을 중단하면 사람들은 왜 갑자기 안 하세요? 라며 서운해하고 심지어 원망을 드러낼 수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감은 스트레스를 더 크게 만듭니다. 스트레스는 결국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혈압이 오르고 잠을 못 자고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면 그 모든 원인은 남들에게 과하게 베푼 데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노년에는 나를 먼저 챙기는 게 우선입니다. 내 몸이 건강해야 남에게 줄 수 있는 여유도 생기는 법이니까요. 베풀고 싶다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내 에너지와 건강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 베품도 내가 건강해야 가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내 건강이 무너지면 나도 남도 결국 행복하지 않습니다. 7번째 이유는 나를 진짜 소중히 여길 시간이 없다입니다. 노년은 나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쌓아야 할 시기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챙기고 사회에 헌신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내 삶의 주인공으로서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남들에게 베푸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다 보면 정작 나를 돌보는 시간이 없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 하루를 보내본 게 언제였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그건 이미 내 삶이 남들에게 뺏기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오늘은 누굴 도와야 하지? 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나중으로 미뤄둔다면 그건 내 삶이 아니라 남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일 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사는 게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이 정도쯤은 감당할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남을 챙기다 보면 나중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 행복이 무엇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른 채 하루를 마감하는 날이 많아질지도 모릅니다. 노년에는 내가 나를 돌보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시간이 가장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내 행복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 시간을 남에게만 베풀며 쓰지 말고 이제는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써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노년에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위한 삶입니다. 남들에게 베풀며 사는 게 분명 뿌듯하고 보람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면요, 내 삶은 점점 소모되고 정작 나를 위해 쓸 시간과 에너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베푼 걸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고 그걸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현실은 냉정합니다. 한 번 받은 걸 당연히 여기는 사람, 더 큰 요구를 하는 사람, 심지어 내가 힘들 때는 슬쩍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노년은 평생 나를 위해 살지 못했던 시간에 대한 보상 같은 시기입니다. 이젠 남보다 나를 먼저 챙기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에 시간을 써야 할 때죠. 남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건강, 내 행복, 내 삶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베풀미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젠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